장인수 기자 고발했잖아요. 네. 네. 제 공공이 막 이렇게 흔들렸나요? 네. 이게 아마 아니 근데 프레임을 아니 장인수 예. 기자는 막 그 예를테면은 위기 사이렌을 올린 건데 그걸 꼭 고발을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국민의힘 뭐 힘들어요. 네, 이제 고발장 계속 오고 있어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네. 활동하셨던 분들은 맞아요. 장은수 기자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라는 그런 음. 말씀을 많이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제가 또 책임자가 아니다 보니 또 특별하게 말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사안이 워낙 일파만파 중대했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공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당 대표께서 총동원을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또 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 또 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쓰고 있습니다. 뭐 그 매체에 출연했던 장인수 기자는 고발을 하고 뉴스공장은 고발 안 하고 그리고 또 당 대표는 또 기자회견 하고 바로 그 이튿날 아침에 경공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상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저기 인터뷰로 확인을 좀 해주고 물론 이제 제가 더 오늘 더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당 대표가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네, 할 수 없기도 하고 네. 당 대표가 청와대 내부를 취재하지 그렇습니다. 않으시잖아요. 예. 저도 오늘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냥 시간 단위로 알고 계셔서 네. 아 역시 진짜 취재를 바탕으로 발로 뛰신구나 생각했어요. 저희가 취재 편의점입니다. 예. 그래서 전화 받으신 분들은 한편으로 얼마나 무서울까. 아니에요. 저 좋아하세요. 네,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취재하시니까. 예. 아니 근데 모든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네. 예. 아무에게나 풀어놓진 않죠. 그렇죠. 네. 예. 너무 감사하죠. 이런 취재원들이 있다는 건 저한테는 진짜 기자로서는 영광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른바 그 기득권 뭐 레거시 언론들이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이 사실 장인수 전 기자를 통해서 이제 정말 공소 취소 거래서 장인수 지금도 기자니까 예, 장인수 전 기자 말고 현 기자로 예, 해주세요. 현 기자 장인수 기자를 통해서 예.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음모설을 터뜨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행히 이제 그게 빨리 정리될 수 있었던 거는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취재의 어떤 경위라든가 그리고 취재를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없어가지고 빨리 정리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내에 많은 또 뭐 많은은 아니지만 또 일부 의원님들 중에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출연을 하신 거는 김어준 뉴스공장장과의 어떤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겠지만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또 특별하게 이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매체의 파워와 영향력이 또 가장 크고 네. 동접이 뭐 24만, 26만 뭐 이런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좀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뭐 이런 거 그 검찰에서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거래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였고 거래설로 프레임을 짠 것은 조선일보였기 때문에 거래설로 보도됐다라고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뭐 개인적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 했으면 오늘 정도는 MBC 뉴스데스크 정도에 출연해서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경공에 나가서 더 상세한 긴 인터뷰를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라는 미디어 전략. 네, 메모를 제가 해서 대변인이니까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MBC의 취재 편의점 오라고 얘기 안 MBC에 했어요. 더해서 취재 편의점도 꼭 이거 바로 앞이니까, 앞이니까. 들리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좀 네. 이제 그런 정무 판단이 조금 아쉽다. 예, 이제 제가 보기에 저 오랫동안 이제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당의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한번 쿠션을 좀 줬다가 출연하는 게 어떤가 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께서 넓게 큰 행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또 혹시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예. 또 기회가 되면 MBC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포함해서 네. 다양한 매체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예. 더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어제 이게 겸공 인터뷰에서 다른 매체하고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오해인데 그게 이제 오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체 안 한 이유가 할 수 있는데 네. 일체 안 한 이유가 겸공하고만 한다. 그 주변 아니야 경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오롯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빛나고 보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 한다라고 그렇게 주변에 이미 선언을 하셨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 3월 5일이었죠.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가 3박 4일 순방 가셨다가 바로 귀국하셔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대응, 종합 대응과 관련된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날 사실 당 대표 기자회견이 네. 예정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연기했습니다. 예, 잡혀 있었는데 임시 국무회의 하신다고 해서 네네네. 그리고 5일 뒤로 주말로 연기해서 했다는 점. 네. 그것도 예.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렇군요. 당 대표의 방침이었습니다. 대변인 어렵습니다. 제그 별칭이 네. 평화의 비둘기. 평화의 비둘기. 네, 평화의 비둘기로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대통령의 진심은 그만 싸워라. 갈등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이시죠. 맞아요. 예. 많이 들으죠. 네, 많이 청와대 계실 때도. 네, 청와대 있을 때도 강조하시고 예. 대통령께서 항상 이야기하신 게 대표 시절에도 강조하신 게 예. 분열로 진보는 망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하다가 또 재집권 못하거나 또 정권 재창출 못하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싸울 수는 있지만 그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논박할 수는 있지만 그게 동지에게 하는 언어가 수위를 넘어가 버리면 감정적으로 화해가 안 돼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전당대회, 뭐 경선 이런 거 치우는 건 이해하지만 네. 그래도 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 네.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앞으로 나는 뉴스공장에 섭외 요청이 와도 출연하지 않겠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말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잘 불러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왜요? 취재 편의점에서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안 불러주기 때문에 저같이 안 불러주는 사람은 섭외를 안 한 사람은 과감하게 네.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출연을 하셔야 되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선언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예. 뉴스공장을 듣는 국민들, 당원들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뉴스공장 플랫폼이나 뉴스공장장이 싫다고 해서 거기를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2016년까지 민주당에서 종편을 출연하지 말자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때 종편 출연 금지 이런 금지가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의 한 12년, 13년 딱 종편 출범했을 때부터 16년까지 안 예. 했는데 예. 후회했어요. 민주당에서. 오히려 적극 거기 나가서 말을 했어야 됐는데 예. 그래서 대선에 패배한 거 아니냐 2012년. 그런 후회가 있어서 2016년 이후부터는 종편 출연 금지령을 풀어가지고 적극 나갔고요. 네. 당에서 저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네. 민주당을 대변하는 그 네. 하나의 패널로서 그렇습니다. TV조선 채널에 다 적극 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 언론 정책이 참 답답한데 그 옛날에 저 1989년에 1학년 대학에 입학했을 때 커피 콜라 안 마시기 운동 이러고 있었어요. 애국한다면서 그런 식인 거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편의 출연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진보 언론을 키워야죠. 그렇죠. 네, 네. 진보 언론이 더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덩어리가 큰 그런 뭐 기관 장치 산업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유튜브 열심히 네, 하면 된다. 예. 이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이런 플랫폼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보 종편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있을 때도 늘 그런 걸 강조를 했었는데 네. 여태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장 정책으로 가야지. 출연 금지하지 마. 그러면 여론 시장이 그쪽으로 쏠리는데 아유, 맞아요.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줄인다고 또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역의 영향력을 네.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라고 하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요구할 건 요청할 건 요청해야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거는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그거를 또 대안할 수 있는 뭐 장효서의 취재 편의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유튜버들을 다변화하고 다양화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적 논의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과정 관리를 굉장히 아프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당에 대고 한 소리나 정부에 하는 얘기인가? 청와대에 하는 얘기인가? 어디다 대고 하는 얘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저 정도로 작정하고 말씀하셨으면 네. 굉장히 과정 관리에 대한 대통령이 이번에 복귀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다만 저걸 누구 탓하기 위한 거, 누구 뭐 탓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이 네. 저희 스스로 훨씬 더 뼈저리게 좀 그 과정을 조금 돌이켜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부의 어떤 실수라든가 정책적인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대통령의 권위와 리더십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정부 여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정쟁이 될 만한 사안들은 우리가 여당이 앞장서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오롯이 예. 여당의 큰 무거운 책임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유 역시 공당의 대변인이라서 책임감도 딱 우리 그럼요. 책임이다라고 네. 받는. 그리고 공당의 네. 여당의 모든 책임은 다 당대표 책임입니다. 이건 당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예. 다니시기 때문에 정철로 대표.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초반에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이 이제 속해 있는 데가 국무총리실 네. 산하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사실은 이거를 이제 단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역할을 좀 세게 해줬어야 됐던 거 아니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의 역할이 좀 미온적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근데 여당에 있는데 네. 국무조정실장님을 이렇게 이렇게 탓하기는 거시기하다. 예, 대통령께서 탓하면 안 된다고 또 그랬는데 그리고 방금 직전에 오롯이 정부 여당의 큰 책임으로 느낀다 이랬는데 또 딴 얘기하기. 바로 3초도 안 돼서 그러게 말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당도 여당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네. 여당 내부의 소통을 또 들여다봐야 되고 또 여당과 정부의 소통도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정부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또 뜻이 아닌 게 네. 행안부, 그 다음에 법무부, 그 다음에 또 대통령실 각자의 어떤 기관마다의 또 입장과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통 과정과 조율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정청래 대표 인터뷰 가운데 안 되겠다. 후반기 이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싹 다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지 일이 너무 안 돌아간다. 특히 정무위 그다음에 이제 기재위죠. 아닌가? 재경위. 네. 이런 데는 지금 거의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는 거의 상임위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이게 맞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게 싹 맡아서 똑바로 일하고 국민들께 평가받는 방식. 네,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거를 따져 보면 네.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상임위원장이 마음대로 네. 이 1인이 상임위원회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 회의 일정도 마음대로 하고요. 네. 의사 일정도 마음대로 하고요. 의사 진행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회법에는 뭐 간사들과 협의한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네. 실제 협의가 안 되거나 뭐 어떤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제가 어떤 장관님을 만났는데 어떤 상임위는 지금 3월이잖아요. 네. 올해 업무 보고를 아예 한 번도 안 했대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현안을 이렇게 올해 어떤 사업을 할지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할지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부서를 불러다가 업무 보고하는 그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3월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실제로 너무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고발감이네요, 정말. 이런 일정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오는 그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상의 그 권한을 위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그 권한을 이럴 때에 네. 뭐 양당 간에 다수의 의결로 해서 네. 의사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독점적인 어떤 이런 상임위원장의 그런 어떤 의사 진행,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더 우선이지 않을까 네. 또 생각이 됩니다.